사학 비리의 상징 인물이죠. 김문기 씨의 총장 복귀로 갈등을 빚고 있는 상지대에서 이번에는 학생을 매수해서 또 도청하려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상지대 총학생회 한 간부가 오늘 양심 선언을 한 내용입니다. 노지민 PD와 함께 알아보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사학비리 총장으로도 불리는데요. 김문기 씨의 총장 복귀 이후에 내분 중이죠, 상지대. 여기에서 지금도 그 학생의 간부입니까? 네, 양심 선언을 그렇습니다. 한 학생이. 예. 네, 상지대 총학생회와 교수협의회가 오늘 김문기 씨 측근의 학생 매수 및 불법 사찰 도청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한 학생회 간부의 양심 선언서도 공개됐습니다. 네, 좀 더 구체적인 사례들은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양심 선언서의 일부 내용인데요. 학생이 쓴 오타까지 그대로 옮겨서 있는 내용을 좀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길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군요. 예, 여기서 나오는 조용길 씨는 자신이 김문기 씨의 비서실장이라고 밝혔다고 하는데요. 이 학생은 지난 8월에 지인의 소개를 통해서 조용길 씨를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 조용길 씨와 이 학생 간의 일종의 거래가 담긴 내용이 날짜별로 적혀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30만 원, 30만 원, 50만 원. 예, 네. 맨 처음에 돈을 받게 된 건 8월 30일인데요. 이때 조용길 씨가 먼저 옷이나 한 벌 사입을 하면서 30만 원을 쥐어준 것이 처음 돈을 받게 된 사례라고 합니다. 네. 그 뒤에 9월에 만나서는 추석 때 차비도 못 챙겨줬다면서 30만 원을 쥐어줬고, 이 밑에 9월 17일에 보시면 우산총학교, 10월 7일에 우산총등학교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우산초등학교라는 것을 잘못 쓴 오타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양심선언 진술서를 쓴 학생의 진술서 그대로 지금 보고 계신 겁니다. 네, 그래서 9월 17일에는 50만 원을 받았고 10월 7일에도 30만 원을 건네받았고요. 10월 10일 같은 경우는 이전에 앞서서 학생이 먼저 자신이 돈이 필요하다고 연락을 했고 그에 따라서 돈을 받게 됐는데 이때 조용길 씨가 직접 자신이 건네주는 것은 위험할 수 있으니 자신이 말하는 주점에 가서 전화를 하면 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월 10일 사례는 먼저 학생이 돈을 요구해서 받은 그런 사례였군요. 네. 예, 그렇습니다. 상지대 또 녹음한 내용도 있다고 하던데요. 그것도 공개가 됐나요? 네, 이 학생은 상지대가 교육부에 제출한 교수협의회와 학생회 간의 대화 내용도 자신이 녹음한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녹음 내용이 오늘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이 일종의 김문기 총장 측을 위해서 도청에 나섰다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돈을 지시를 받고 그 대가로 도청한 녹음 파일도 전해주고 그 전에도 비일비재하게 학생회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지 총장의 복귀를 반대하는 측의 입장을 전해주는 역할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프락치 역할을 하면서 그리고 또 도청까지 해줬다. 예, 네, 그런 점이 도청에 있습니다. 대한 요구를 받고 한 겁니까? 아니면 자발적으로 해준 겁니까? 맨 처음에 만났을 때는 자신이 총학생의 간부라는 것도 밝히지 않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화 과정에서 학생의 간부라는 게 밝혀진 뒤에 조용길 씨가 먼저 학생에 대한 얘기를 총장에게도 전했더니 총장이 매우 좋아하더라라는 식으로 말을 하면서 접근을 했고 그 뒤에 여러 설득과 만남을 거쳐서 조용길 씨에게 협조하게 됐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도청의 시작이 요청에 의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자발적으로 한 것인지는 아직 명확치 않은 상황인가요? 학생은 요청에 의해서 도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아직 녹음 파일은 공개된 것이 아니고요. 예. 네, 상지대 측에서는 혹시 해명이 나왔는지요? 네, 상지대 측의 공식 입장이 발표된 건 아닌데요. 조용길 씨가 보도자료를 통해서 오늘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조용길 씨는 우선 자신은 학생이 밝힌 것처럼 총장 비서실장이 아니라 총무처 소속 계약직 직원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학생이 먼저 돈을 요구했고 순수한 마음으로 도와줬을 뿐이라면서 학생이 직접 정모 교수와의 대화 내용을 녹음했기에 불법 도청 및 매수는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송상교 변호사는 학생의 자의가 아니라 학교 쪽의 요구로 녹음한 점, 또 학교 측이 학생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를 녹음했다는 점을 지적했는데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네, 그 정리를 좀 해보면 조용길 씨라는 사람이 돈을 건넨 사실까지는 인정을 했군요. 예, 돈을 건넨 것은 인정했고요. 학생 측은 조용길 씨가 먼저 접근해서 돈을 줬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조용길 씨 측은 학생이 먼저 어려움을 호소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본인이 비서실장은 아니고 총무처에 소속된 계약직 직원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돈을 한 번에 30만 원씩, 50만 원씩 이렇게 여러 차례 줄 재력이 되는 모양입니다. 예, 그 점에서 상당히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자, 뭐 상지대에서 학생 매수 의혹이 나온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고 하더군요. 예, 상지대 학생회 측은 지난 2007년과 2008년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007년 학교 측으로부터 수백만 원의 선거 자금을 받았던 총학생 회장이 당선 후에 양심 선언을 한 사례가 있고요. 네. 바로 다음 해인 2008년은 총학생회 출마자에게 김문기 씨 복귀 지지를 강요하기도 했다는 것이 학생회 측 주장입니다. 네. 자, 이 부분은 일단 그 도청을 해서 넘겼다는 녹음 파일도 저희가 입수해서 한번 들어보는 것이 상황 파악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 도피성 출장 국감을 도피해서 해외로 나갔다고 의혹을 받고 있는 수원대 이인수 총장 예. 귀국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확인된 내용입니까? 네, 수원대 측을 통해서 확인된 내용인데요. 이인수 총장은 어제 귀국해서 오늘은 수원대에 출근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아직 국감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혹시 뭐 증인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남아 있는 겁니까? 네, 증인 채택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증인을 채택하려면 감사일로부터 7일 전까지 감사 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국정감사 마지막 일정이 27일이니까요. 20일 이전에는 증인 채택 과정이 이루어졌어야 하는 겁니다. 이 총장은 증인 채택 기한이라 할 수 있는 20일이 지나자마자 바로 다음 날인 21일에 귀국했습니다. 네, 뭐 딱 맞춰서 귀국을 한 셈이네요. 예, 공교롭게도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네. 자, 일본의 이른바 아베노믹스가 실패하고 있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본 재무성이 오늘 일본의 9월 무역 적자가 9,583억 엔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의 적자 행진은 27개월째 계속 이어지면서 1979년 무역 수지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장기간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돈을 풀어 경제를 살린다던 아베노믹스가 사실상 실패로 증명됐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이에 대해서 김규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일본팀 팀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수입 물가가 오르면서 중소기업이 도산하는 예상치 못한 사태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뭐 아베노믹스를 벤치마킹했다는 평가까지 나오는 이른바 초이노믹스 최경환 부총리가 이끌고 있는 한국 경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특히나 경제 성장이 상당히 둔화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더군요. 네, LG경제연구원이 어제 국내 제조기업의 성장 속도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자료를 분석해보니 한국의 제조업 성장세가 전 세계 평균보다 점차 낮아지고 있었습니다. 네. 구체적인 결과는 직접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 세계 제조업의 총 자산 증가율은 금융위기 이후 2012년까지 하락세를 이어갔지만 2013년부터는 5% 내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2012년까지 10% 내외에 달했던 국내 제조업의 자산 증가율은 2012년 1%대로 추락에 가까운 하락을 했고요. 잠시 회복되는 듯 하더니 올해 들어서는 0.5%로 뚝 떨어졌습니다. 또 매출액 증가율 역시 마찬가지였는데요. 이 역시 이어서 보겠습니다. 예, 전 세계 제조기업은 지난해 이후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올해 들어서 6%까지 회복했습니다. 국내 제조기업 매출액의 경우에는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요. 올해는 0.9%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사실상 제조업 성장이 정체된 겁니다. 네. 자, 이 이유가 뭔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석이 나왔습니까? 예, 금융위기 이후에도 높은 환율을 유지한 데다 중국 시장 발전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2012년 전까지는 적게나마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었는데 2012년부터는 이 두 가지 효과가 모두 줄어들면서 제조업의 성장 그리고 매출 증가율이 떨어졌다는 것이 보고서의 분석입니다. 네. 자, 한 가지만 더 보죠. 중국 정부가 홍콩 사태와 관련해서 홍콩과 대만의 연예인들 대상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고 합니다. 무슨 이유입니까? 중국 당국이 홍콩 민주화 시위를 지지해온 홍콩과 대만 연예인의 활동을 금지시키려고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는 소식, 홍콩 언론을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중국 정부의 블랙리스트에 오른 배우, 가수, 감독은 총 29명인데요. 대표적인 인물들은 국내에서도 매우 유명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영화감독 이안, 그리고 영화배우 주윤발, 유덕화, 양조위 씨 등이 포함됩니다. 홍콩 언론들은 이 명단이 중국의 영화사와 방송사에 통보됐다고 밝혔는데요. 명단에 포함된 연예인들은 향후 중국 영화나 TV 출연 등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